자, 화석과 지질시대. 자, 그러면 화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화석. 화석은 고생물, 과거의 생물에 살았던 흔적이나 잔해, 이런 것들이 모두 화석이 돼요. 자, 이것들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건데, 자, 발자국, 배설물 또는 공룡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화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암석 중에 화석은 대부분이 퇴적암에서 발견이 돼요. 자,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게 화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선 이 화석에는 어떤 화석들이 있는지 자, 간단하게 한번 또 배워볼까요? 화석에서 자, 일반적인 조건들 한번 배워볼까? 자, 일반 화석화의 조건이에요. 자, 일반 화석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거거든.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공룡의 화석들 발견된 것들 보면 지금 뼈 같은 것들만 막 나와 있지. 그래, 그렇게 뼈처럼 단단한 부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오징어처럼 뼈가 없어. 쭈꾸미처럼. 그런 것들은 죽으면 화석으로 되기 어렵겠지.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빨리 묻혀야 돼요. 자, 묻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 없어. 자, 쉽게 땅 위에 어떤 뼈를 가진 동물이 죽었다고 해봐. 그럼 걔네들은 어떠니? 다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 겨울에는 물이 들어가서 얼면 부피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녹아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뼈도 막 부서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묻혀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자, 이 화석화 작용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 생물의 모양 그대로 자, 모양 그대로 있던 것이 생물들은 모두 썩어서 다 물에 용해돼서 나가고 그 빈 곳에 돌덩어리 같은 걸로 채워지지. 그 안에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채워지는 물질들이 화석화 작용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깨지고 막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녹아버리고 그러면 화석이 발견될 수 없잖아. 그래서 지각 변동이 없을 것이야.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을 것. 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표준 화석이 뭐냐면 자, 지층이 언제 생겼는지를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야. 자,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 자, 그런 화석은 첫 번째,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넓게 분포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시대만 생존해야 한다. 자, 즉 생존 기간이 짧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화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고생대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화석은 자, 삼엽충, 푸줄리나, 그다음에 또 완종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거 고생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그다음에 공룡, 시조새 이런 것들은 중생대에 살았던 거네. 그러니까 중생대만 살고 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신생대는 매머드, 합해서 이런 것들이 신생대라고 하는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어. 자, 시상화석은 뭐냐?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려줘요. 환경을 알려준다. 자, 이런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시상화석은 있지? 자, 표준화석 조건하고 굉장히 달라요. 자, 매우 한정된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 자, 분포 면적이 좁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바다에서 산호가 사는 바다는 있지? 아무 바다나 막 사는 게 아니야, 산호는. 산호는 있지 깊은 바다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차가운 바다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더러운 바다에 못 살아, 산호는. 그래서 산호라고 하는 건 있지? 조건이 있어.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게 산호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는 환경이 어때? 굉장히 좁아. 알겠지? 이런 것이 매우 한정된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시대를 거쳐 생존해야 한다는 뜻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우리나라에, 자, 과거에 뭐 이런 게 있잖아. 삼국시대부터,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있고요. 조선시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봐봐. A라는 사람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이렇게 길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야, 너 삼국시대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다 얘기해 주지. 그럴 거 아니야. 야, 고려시대는 또 무슨 일이 있었니? 조선시대는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래.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얘기할 수 없죠.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근데 B라는 사람은 있지? 고려시대만 살고 있었어. 그러면 C는 조선시대만 살고 죽었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려시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B나 C는 한 시대만 산 거고 A는 여러 시대를 거쳐 생존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 시대를 거쳐 생존하는 이런 시상화석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 자, 고사리가 발견됐다. 화석으로. 그러면 이 고사리는 어떤 환경이냐면 이제 자, 온난 가습화 육지예요, 육지. 고사리가 바다에서 살지는 않잖아. 그 다음에 산호라고 하는 것은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시상화석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 화석의 종류를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자. 여기가 분포 면적이고, 그리고 여기가 생존 기간이라고 해봐. 자, 그럴 때 여기에 분포하는 게 있고, 여기에 분포하는 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생존 기간은 길고 면적이 좁으니까 이게 시상화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게 표준화석이 되는 걸 거야. 자, 이렇게도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석의 조건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 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 자, 첫 번째는, 자, 뭐를 알 수 있냐면, 과거 생물의, 자, 구조와 특징을 알 수 있죠? 공룡의 뼈들을 보면서, 아, 이 공룡은 키가 몇이고, 얼마나 몸집이 컸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생물의 구조와 특징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화 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구조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맨 처음에 생물들은 뼈도 없고 물렁물렁하고 바다에서만 살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들이 더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하등생물이었던 것이 지금 인간처럼 고등생물로 변했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 과거 생물이 살았던 환경이나, 자, 이 환경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야? 시상화석이죠? 그 다음에 환경이나 과거 생물이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표준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것이 바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자, 과거의 수륙분포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과거 수륙분포. 자, 수륙분포라고 하는 건 육지와 바다의 분포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자,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산 정상에 무슨 화석이 발견되냐면 조개나 산화석이 발견이 돼요. 자, 그럼 봐봐. 산호 화석이 발견이 됐다면, 그러면 지금 산 꼭대기에 조개나 산호 화석이 발견됐으면, 과거에 조개나 산호는 산에 살았니? 아니지. 그래.
그게 뭐냐면, 아, 이곳은 옛날에 바다였네? 이런 뜻이잖아. 알겠지? 우리 다인이가 졸음 깨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치? 지금. 어, 많이 졸려? 네. 어, 다인아. 네. 다인이도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잠깐, 뭐, 네. 한 20분이든 30분이든 미리 잠을 자고 와. 네. 그러면은 좀, 덜 할 거 아니야. 알겠지? 네. 왜냐면 선생님이 보는데도 졸음을 깨려고, 굉장히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졸음이 한번 밀려오면은 그게 잘 안 깨져.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보면은 안타까워.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 과거, 기후변화.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냐면, 나무 나이테 화석을 보면은 나무의 나이테 화석을 보면은 이제 사계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계절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나무에 나이테가 없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는 계절 변화가 없었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의 탐사에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이제 석탄이 발견이 돼요. 석탄. 그 다음에 자 우리 신생대 화폐석이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얘가 석유가 돼요. 알겠니? 이런 것이 바로 이 화석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지금 선생님이 화석에 대해서는 자, 그 옆에 우리 플러스 강의에 있는 부분들 있지? 그것까지 꼼꼼하게 다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요? 자, 이게 화석에 대해서 배운 거야. 이제 지질 시대를 배워볼 거야. 자, 이것도 지우고 지질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지구 생성부터 현재까지예요. 자, 그래서 지질 시대를 거기 보면은 45억 6,700만 년 이렇게 나와 있죠. 7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질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질시대의 구분을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지질시대 구분. 자, 요거 외워야 돼요. 여기에서는 바로바로 얘기해 줄 테니까. 지질시대 구분. 선캄브리아 시대가 있어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45억 6,700만부터 전부터 5억 3,900, 5억 3,900만 년 전까지야. 옛날에는 5억 4천만 년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이 시기를 더 많이 나눴어.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외우면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는 5억 3,900만 전부터 해서 얼마까지냐면 2억 5,200만 년.
자, 요거 안 외우잖아.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부터 해서 6,6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자,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여기 봐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자가 들어가지. 생자가 뭐냐면 생물이에요, 생물. 알겠죠? 자, 우리 다이나 조금만 참아볼까? 자, 생물계의 커다란 변동이에요. 자, 생물계 커다란 변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생물이 갑자기 출현을 하거나 또는 멸종을 하게 되는 요 시기를 우리가 구분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커다란 지각 변동. 특히 부정합 같은 것들이야. 부정합. 부정합에서는 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합에서는 대규모의 화석이 급변해요. 그러니까 화석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석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생물이 완전히 변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로 나타낼 수도 있냐면, 화석이 잘 발견되는 시대하고 그 다음에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는 시대로도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게 그 생물계 커다란 변동, 이걸로 나눌 수 있는데, 화석의 발견 여부로 구분을 해보면은, 자, 그랬을 때 이렇게도 나타나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러면 화석이 드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 거예요. 화석이 드문 이유. 화석이 드문 이유는 있지. 개- 종, 생물의 개체수와 종이 적었어요. 생물의 개체수와 종이 적었다. 우리 다인이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자, 조금만 참아봐. 어떻게 잠을 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인아? 모르겠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금 방법을 관리해 줄 테니까 봐봐. 자, 조금만 기다려봐. 생물의 개체수와 종이 적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굉장히 드물어. 그 다음, 자, 얘는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화석이
별로 잘 발견되지가 않아. 알겠니? 그래서 풍화 침식도 많이 받고. 그런데,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화석이 풍부하게 발견이 돼요. 풍부하다. 이렇게 화석의 발견 여부를 가지고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자, 그리고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자, 왼쪽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중시대 구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써줬잖아. 그게 시대니까 그게 순서대로야. 어떻게 돼? 성칸부리아 시대. 이때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니네 학교에서 있지? 이거를 어떻게도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지질시대를 12시간이라고 우리가 시간으로 정했을 때 성칸브리아 시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성칸브리아 시대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성칸브리아 시대. 자, 성칸브리아 시대는 35억, 약 36억부터 자, 6억 5천 400만 년? 뭐 그 정도 되죠. 아까 써놓은 거 그대로 외우면 돼. 요 시대를 성칸브리아 시대라 하는데 자, 환경을 봐봐. 자, 첫 번째 환경에는 자, 전체적으로 비교적 온난했지만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다 그랬죠? 자, 전체적으로는 온난했지만 여러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특히 자, 거기에서 보면은 수륙분포라고 나와 있는 거 봐봐. 자, 수륙분포에서는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자, 지각 변동이 심했고, 자, 화석이 매우 적어요. 아까 얘기했죠? 화석이 매우 적어. 자, 우리가 알아내기 힘든 시대예요. 여기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자, 요게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자, 생물을 봐봐. 생물. 거기에 생물 나와 있죠. 자, 화석이 매우 드물다. 자, 아까 화석이 드문 이유를 써줬어요.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생물의 종류와 수가 적었고 지각 변동이 심했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최초의 생물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출현을 했어요. 태어난 거야. 성칸브리아 때. 자, 그런데 자, 이때는 바다에서 살았던 이유가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육지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아직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으므로 없어 바다에서만 생존을 했어요. 육지에 나오잖아. 그러면 자외선으로 다 터져. 이제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만 살았고, 그 다음에, 자, 광합성,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자, 발생을 했어요. 자,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자, 사이아노박테리아라 그래서, 자, 이제 산소량이 증가하게 돼. 자, 그리고 이 남세균, 광합성 세균의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남세균 화석들이에요. 광합성 세균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자, 그 다음에, 자, 원시 해조류 다세포가 출현을 했어요. 원시 해조류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했는데, 자, 요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다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화석으로 발견이 돼요. 자, 요게 석간브리아 시대예요. 알겠지? 어, 자,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생대예요. 자, 고생대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후가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그러죠. 대체로 온난했고요.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실제로는 중기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 자, 그리고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모였어.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봐봐.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거든. 판게아를 말해요. 판게아를 형성을 했다라고 불러. 판게아, 대륙이 하나로 뭉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고생대 생물은 어떠냐면, 자,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요. 그래서 화석도 풍부하게 발견이 되는 시대야. 자, 그 다음에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해요. 육상 식물이 출현을 하고.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육상 생물이라고 하자. 식물이라 하지 말고 육상 생물 출현. 자,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외선 차단하는 오존층이 생성이 됐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외선을 오존층이 우리가 차단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자 바다에서는 강추층,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어류예요 어류. 알겠니? 요것들이 번성을 했고 육지에서는 어떤 생물이 번성을 했는지 나오죠. 자 양서류, 곤충, 양서류, 곤충류, 그 다음에 양치식물, 양치식물 번성을 해요.
그 다음에 있지 파충류하고 그 다음 거시식물이 출현을 해요. 자, 여기서 꼭 알아두자. 출현한 시기하고 번성 시기가 달라. 출현은 고생대했잖아? 그러면 번성은 중생대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 자, 대륙이 분리가 돼요. 아, 대륙이 분리가 아니라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바다 생물의 배멸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이 될 때 굉장히 큰 멸종이 한번 일어난다는 뜻이야. 알겠죠? 거기 대규모 화산 활동 또 나와 있죠? 또는 대규모 화산 활동. 이것들로 대규모의 멸종이 한번 발생을 해. 자,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중생대. 자, 중생대 환경은 있지. 이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온난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빙하기가 없어야 이 시대는 거대 몸집의 생물들이 살았지. 공룡들. 공룡들은 추우면 살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거기 가장 따뜻한 시기로 빙하기가 없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또 판게아가 중생대 초에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가 돼요. 자, 하나로 뭉쳐있던 대륙이 분리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대서양, 인도양 생성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자, 해안선이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생물의 환경이 다양해져요. 대륙으로 붙어있던 것들이 분리가 되니까 바닷가가 많아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서 환경이 매우 자,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자, 인도가 북상하면서 아시아 대륙하고 이제 충돌을 할 건데 그래서 신생대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안데스 산맥과 로키 산맥이 형성. 요거까지만 하자.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바로 중생대예요. 그러면 중생대 생물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생물. 자, 생물은 거기 보자. 육지에는 공룡, 파충류, 거시식물, 번성이라고 나 있죠. 자, 육지에서는 공룡, 공룡이 이런 것들이 다 파충류야. 그 다음에 자, 거시식물,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때 조류가 출현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포유류가 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도 출현을 해요. 자, 이거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현한 다음 시기에 번성한다 그랬잖아. 그치? 중생대에 출현했으면은 신생대에 번성을 해요. 자, 아이나, 네. 조금만 참어. 네. 자, 중생대. 자, 바다에서는 뭐가 살았는지 보세요. 거기에 뭐가 살았니? 암모나이트 번성을 했어요. 자, 이게 중생대야. 알겠죠? 그리고 역시 자, 말기에 대멸종이 일어나요. 중생대 말기에도 굉장히 큰 멸종이 일어나. 자, 이거는 화산 또는 소행성, 충돌 이런 것들로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보자, 신생대. 자, 신생대는 환경은 어땠냐면, 자, 현재와 가장 유사해요. 현재와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신생대야. 그리고 이때는 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봐. 초기에 온난했는데 자, 후기에 자, 어떻게 됐냐면 후기에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어요. 빙하기가 네 차례가 있었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불러. 자, 요게 세 번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대서양이 좁아졌고요. 태평양이 좁아지고요. 대서양, 인도양이 넓어졌어요. 태평양이 좁아지는 환경이었어. 이게 신생대야. 그 다음에 자,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됐어요. 이게 신생대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한번 봐봐. 신생대는 포유류하고 조류 시대라고 불러. 포유류, 조류 번성을 했고요. 혹시 식물이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옥식물, 풀, 초원이 번성을 하거든. 자, 초원이 번성하면 초식동물도 번성하겠지. 맞아요. 매머드 같은 것들, 대형 초식동물이잖아. 그리고 자, 바다에서는 또 황폐석이 번성을 했어요. 이게 신생대야. 알겠니? 인류가 출현을 하죠. 자, 인류 포유류의 시대라고 부르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각 시대별로 생물들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봐봐. 이제 대멸종이 있죠? 자, 대멸종. 자, 대멸종은 생물의 커다란 멸종이에요. 이거를 대멸종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대멸종의 원인은 자, 원인은 뭐냐면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 이게 돼요. 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 이런 것들이 있지. 운석 충돌. 자, 판게아 형성. 그리고 또 대륙의 분리. 판게가 분리되는 거. 또는 화산 활동 등등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자, 거기 보면 자, 멸종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야. 고생대. 자, 요게 중생대. 여기 신생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생물이 어떻게 되니? 고생대에서 이렇게 있던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감소했다가 이렇게 또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맞네?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4번, 5번 나오죠?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 밑에 봐봐. 요 표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지. 1번의 멸종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고생대 초기에 빙하 확장, 해수면 하강, 기온 하강, 완종료 삼엽충의 큰 피해, 고생대 중기, 태양 무산소, 기후 냉각, 소행성 충돌, 어류 산호 완종류 삼엽충의 큰 피해, 고생대 말기에는 판게아 형성,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1, 2, 3, 4, 5.